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패배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대제국을 건설한 군대가 존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칭기즈칸의 몽골군은 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머쥐며 온 세상을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단순한 야만적인 침략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훨씬 앞서가는 독창적인 전략과 전술, 그리고 놀랍도록 치밀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기는 공식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베일에 쌓인 승리의 비밀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몽골군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현대에도 통용될 만한 전략적 통찰을 선사하는지 함께 탐험해볼까요? 몽골군의 승리 방정식, 그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기동성과 정보력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적의 심장을 겨누는 무형의 힘이었죠. 광활한 초원에서 삶을 영위했던 몽골인들에게 말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몽골 기마병들은 하루에도 수백 킬로미터를 주파할 수 있었고 여러 마리의 말을 번갈아 타며 지친 말은 쉬게 하고 자신은 계속해서 진격하는 방식으로 그 어떤 군대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유럽의 중장기병들이 느릿하게 행군하는 동안 몽골 기마대는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여 적들이 미처 반응할 새도 없이 그들의 심장부까지 파고들곤 했습니다. 이처럼 빠른 기동력은 적의 방어선을 무력화시키고 예측 불가능한 공격 경로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하지만 몽골군의 기동력이 단순히 빠르다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도 뒤에는 정보 우위라는 더욱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죠. 몽골군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 이미 승패가 결정될 정도로 정교한 첩보 및 정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적의 규모, 병력 배치, 지형적 특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적 지휘관의 성격이나 보급 상황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배스라는 역참 시스템을 통해 중요한 정보는 광활한 제국 곳곳으로 신속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우편물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척후병들이 수집한 적국의 동향이나 잠재적인 위협 요소들을 중앙지휘부로 빠르게 보고하는 신경망 역할을 했죠. 전쟁 전 이미 적의 모든 패를 읽고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였을 겁니다. 몽골군은 은밀히 적 진영 깊숙이 침투해 정보를 빼내고 적군의 보급로를 파악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이러한 정보 우위는 그들이 항상 유리한 위치에서 전투를 시작하게 만들었고 적의 허점을 정확히 찔러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게 했죠. 또한 몽골군은 보급에서도 혁신적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행군할 때 대규모 보급 부대에 의존하기보다는 병사들이 직접 휴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과 장비를 갖추고 필요할 경우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거나 사냥을 통해 자급자족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수많은 가축대가 보급품을 짊어지고 함께 이동하는 모습은 몽골군의 독특한 보급 시스템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몽골군은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넘어 정보와 보급까지도 아우르는 완벽한 기동력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들은 몽골군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얼마나 많은 병력으로 공격해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니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칼날에 목숨을 맡긴 것과 다름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기동력과 정보 우위는 몽골군이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무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에게는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고 적의 정보를 꿰뚫어 보는 것 이상의 적의 심장을 송두리째 흔드는 또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포와 심리전이라는 무형의 무기였죠. 그들은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 보이지 않는 칼날을 아주 능숙하게 다루었습니다. 만약 어떤 도시가 몽골군의 항복 요구를 거부한다면 그 도시는 문자 그대로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성벽은 철저히 무너지고 건물들은 잿더미로 변했으며 그 안에 살던 주민들 대부분은 살아남지 못했죠. 상상해 보십시오. 저 멀리 보이는 도시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그 폐허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이들이 공포에 질린 채 다음 도시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모습으로
그들의 눈빛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 끔찍한 파괴의 소문은 몽골군의 전령들을 통해, 때로는 도망친 몇몇 생존자들의 입을 통해 마치 들불처럼 주변 도시들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몽골군은 이 소문이 퍼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확산시켰죠. 그들은 의도적으로 극심한 공포를 조장하여 다음 도시들이 항복할지 아니면 자신들도 똑같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지 선택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적들은 칼을 들기도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거죠. 이런 전략은 듣는 이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함과 충격을 안겨주었을 테죠. 하지만 몽골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지극히 냉철하고 계산된 전쟁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전투를 피하고 최소한의 병력 손실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도시 하나를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수십 개의 다른 도시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었다면 이는 그들에게 있어 가장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승리 방식이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몽골군은 물리적인 공격과 함께 적의 심리를 교란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적들에게 몽골군이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문명을 지울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도시들은 몽골군이 성문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스스로 문을 열고 항복을 선언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심리전은 몽골군이 전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하는 데 있어 기동력과 정보력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전략이었죠. 적들은 몽골군의 진격 속도에 놀라고 그들의 정보력에 경악했으며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잔혹함이 주는 공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야만이 아니라 전쟁의 본질을 꿰뚫는 지극히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행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몽골군은 적의 사기를 꺾는 데 탁월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술로 적을 압도했습니다. 바로 분할과 포위 전술이었죠. 그야말로 완벽한 사냥꾼처럼 말입니다. 이 전술은 마치 드넓은 초원에서 사냥꾼이 먹잇감을 몰아가는 방식과 흡사합니다. 몽골군의 핵심 부대인 투메르는 각각 1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거대한 적군을 만났을 때 정면으로 무작정 부딪히기보다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적을 에워싸는데 아주 능숙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팔을 벌리듯 적의 측면과 후방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적군이 미처 대처할 틈도 없이 포위망을 순식간에 좁혀갔죠. 적들은 어디에서 공격이 시작될지 예측할 수 없었고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전열이 흐트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몽골군은 이 혼란을 놓치지 않고 분산된 적군을 각계격파하며 섬멸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압도하는 것을 넘어 적의 심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고도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을 넓은 평야로 유인하거나 거짓 후퇴를 통해 적을 추격하게 만든 뒤 매복해 있던 병력으로 에워싸는 등 다양한 변형 전술을 구사했죠. 마치 거미가 정교한 거미줄을 치고 먹잇감을 기다리듯 몽골군은 전장을 하나의 거대한 사냥터로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사냥 기술을 가졌다 해도 사냥꾼 스스로가 흔들린다면 그 어떤 전략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겠죠. 몽골군이 이처럼 완벽한 전술을 구사하며 승리를 거듭할 수 있었던 데에는 눈에 보이는 병력과 무기 그 이상의 강력한 동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칭기즈칸의 비범한 리더십과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몽골 제국만의 독창적인 조직 문화가 그 핵심이었죠. 마치 거대한 기계의 심장처럼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세계 정복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칭기즈칸, 그는 그저 힘으로 부족들을 통일한 정복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황량한 초원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싸우던 수많은 유목 부족들을 하나의 강력한 목표 아래 묶어낸 놀라운 비전을 지닌 리더였죠. 혈연과 지연을 넘어 오직 능력만을 중시하는 파격적인 인사원칙을 세웠습니다. 과거의 적들도 능력이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휘하에 받아들여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몽골군이 단순한 부족 연합체가 아닌 진정으로 통합된 하나의 거대한 군대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의 리더십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몽골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을 부여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칸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여러 색깔의 실을 엮어 하나의 튼튼한 직무를 만들듯이 그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조화롭게 엮어내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강력한 통일 제국을 건설했던 겁니다. 이러한 통합의 구심점은 바로 천호제와 만호제로 대표되는 독특한 군사 및 행정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의 부족 단위 조직을 해체하고 병사들을 무작위로 섞어 10인대, 100인대, 1000인대, 그리고 만인대의 투맨으로 재편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병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을 넘어 부족 간의 반목을 약화하고 오직 칭기즈칸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군사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휘관의 임명 역시 세습이나 혈통이 아닌 철저히 전투에서의 공적과 능력을 기준으로 삼았죠. 초원 특유의 유목민적 기질과 함께 효율성과 실용주의를 극대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덕분에 몽골군은 전장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그야말로 이기는 싸움을 설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몽골군은 그 어떤 군대보다도 엄격한 군율을 자랑했습니다. 전투 중 명령 불복종은 곧 죽음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전장에서 도망치려 하거나 전우를 벌이고 이탈하는 행위는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속한 10인대 전체가 처벌받는 혹독한 연대 책임제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규율은 병사 한 명 한 명에게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전우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만들었죠. 마치 잘 훈련된 하나의 유기체처럼 몽골군은 대규모 병력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적군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몽골군 내부에는 철통 같은 신뢰를 심어주는 중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하지만 몽골군이 오직 엄격한 규율만으로 움직였던 것은 아닙니다. 칭기즈칸은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정한 전리품 분배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심지어 칸 자신도 병사들과 똑같이 배분받았다고 하죠. 이러한 투명하고 공정한 분배 방식은 병사들에게 내가 흘린 피와 땀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곧 다음 전투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로 이어졌고 병사들은 더욱 용맹하게 싸우며 승리를 쟁취하려 노력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이 곧 전투력으로 직결되는 인간 본연의 심리를 간파한 탁월한 전략이자 강력한 동기부여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칭기즈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와 철통 같은 군율, 그리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몽골군은 단순한 군대를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승리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각기 다른 재료들이 모여 완벽한 하나의 요리를 만들어내듯 몽골 제국은 이질적인 부족들을 강력한 조직력으로 묶어내며 세계를 정복하는 엔진을 완성했던 것이죠. 그들의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지략과 전술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뒷받침하는 견고한 조직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계산되고 빈틈없이 구축된 시스템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몽골군이 단순한 군대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승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의 심장부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칭기즈칸의 탁월한 리더십과 그가 설계한 독창적인 조직 문화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에 능한 장군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조직 설계자이자 강력한 동기부여의 대가였던 거죠. 칭기즈칸은 몽골 제국을 건설하며 기존의 부족 중심 사회를 완전히 해체하고 능력과 충성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천호제와 만호제가 그것인데요. 이는 혈연이나 부족이 아닌 10인, 100인, 1000인, 그리고 만인 단위로 병사들을 조직하고 그 지휘관을 오직 능력에 따라 임명하는 파격적인 제도였습니다. 마치 현대기업의 직급체계처럼
누구나 자신의 역량만 있다면 최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부족 간의 오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병사가 오직 한과 몽골 제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뭉치게 만드는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했죠. 또한 몽골군은 그 어떤 군대보다 엄격하고 철통 같은 군율을 자랑했습니다. 이 규율은 전쟁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적용될 정도로 철저했는데요. 예를 들어 전투 중 명령 불복종은 곧 죽음을 의미했고 약탈물에 대한 사적인 소유는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단호하고 일관된 군율은 몽골군 전체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응집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공정한 보상 시스템이었죠.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심지어 칸 자신도 병사들과 똑같이 배분받았다고 하니 그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이러한 투명하고 공정한 분배 방식은 병사들에게 내가 흘린 피와 땀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곧 다음 전투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로 이어졌고 병사들은 더욱 용맹하게 싸우며 승리를 쟁취하려 노력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이 곧 전투력으로 직결되는 인간 본연의 심리를 간파한 탁월한 전략이자 강력한 동기부여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칭기즈칸은 이처럼 다양한 부족의 이질적인 사람들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몽골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아래 강력한 조직력으로 묶어냈습니다. 그는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와 철통 같은 군율, 그리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단순한 군대를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승리 시스템을 완성했던 것이죠. 각기 다른 재료들이 모여 완벽한 하나의 요리를 만들어내듯 몽골 제국은 이질적인 부족들을 강력한 조직력으로 묶어내며 세계를 정복하는 엔진을 완성했던 겁니다. 그들의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지략과 전술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뒷받침하는 견고한 조직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계산되고 빈틈없이 구축된 시스템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몽골군은 단순한 야만인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성과 전략, 조직력을 갖춘 전쟁기계 그 자체였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몽골군은 그저 무자비하게 돌격하는 야만적인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와 치밀한 전략, 그리고 놀랍도록 견고한 조직력을 하나로 엮어낸 살아있는 전쟁 시스템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죠.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며 복잡한 기계를 움직이듯 몽골군의 모든 요소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승리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병사들의 힘을 합치는 것을 넘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마저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경이로운 능력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몽골군의 승리가 결코 우연의 기댄 행운이 아니었음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황량한 초원에서 길러진 강인한 육체와 정신력은 물론 적의 허를 찌르는 기만 전술과 심리전, 그리고 광활한 대지를 무대로 마치 거대한 사냥을 하듯 펼쳐지는 투메르 부대의 분할 및 포위 섬멸 작전까지 그 어떤 적군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벽한 전술이었죠. 여기에 더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칭기즈칸의 비범한 통찰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 전리품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병사들의 충성심과 동기부여를 극대화했던 공정한 시스템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승리 방정식을 완성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상황과 자원을 아우르며 적의 예측을 뛰어넘는 치밀하고 완벽한 통합적 접근 방식이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몽골군은 단순한 병사들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칭기즈칸이라는 걸출한 지도자 아래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았죠. 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오직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했던 천호제와 만호제 같은 독창적인 인사 시스템은 군 전체의 역량을 최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동시에 전리품 분배라는 확실한 동기부여는 병사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죠. 그리고 이처럼 강력한 조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었던 것은 바로 엄격한 군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빈틈없이 연결되고 활용되는 시스템, 다시 말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였던 몽골군이야말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진정한 전쟁 기계였던 겁니다. 이들의 전략은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주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완벽한 청사진이었던 셈이죠. 우리에게 이 몽골군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칭기즈칸과 그의 군대가 보여준 혁신적인 전략과 조직 운영 방식은 비단 수백 년 전의 전쟁터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을 경영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에게도 몽골군의 이기는 공식은 여전히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팀원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며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이나 경쟁자들의 움직임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몽골군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현대적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제시해줍니다. 그들의 성공은 결국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시스템적 사고의 승리였으니까요. 결국 몽골군의 승리는 개인의 용맹함이나 특정 전술 하나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연결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결과였죠. 광활한 초원에서 피어난 한 남자의 위대한 꿈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전략으로 온 세계를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과 함께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한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이토록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은 영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다음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